성장과 교육. 조선시대 교육의 목적은 유학보급과 인재양성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널리 성행한 서당에서는 아동의 기초적인 윤리와 소양교육을 위해 천자문을 비롯한 동몽선습, 소학, 통감, 사기 등을 가르쳤습니다. 서원은 주요 지방에 설립되어 학문 탐구와 조상 숭배를 담당하였으며 고을마다 설치된 향교는 인재 양성과 함께 지방민의 교화를 담당하였습니다.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은 과거 시험 속과에 합격한 생원과 진사가 주로 입학하여 대과를 준비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논어, 맹자, 중용 등의 유교 경전과 역사, 문학 교육을 통해 유교적 덕목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습니다. 호적류 문서. 호구단자는 관청에서 호적을 만들 때 호주가 자기 호의 상황을 적어서 관청에 제출한 문서입니다. 준호구는 호구단자의 제출 이후 호구 신고를 인증하는 문서로 호주의 신청에 의해 관청에서 발급되었습니다. 호적대장은 호구단자를 토대로 하여 3년 주기로 작성된 호구조사 문서입니다. 징세와 부역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호주의 거주지, 본관, 직역, 가족, 노비 등을 기록하여 신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본 자료는 19세기 초에 현재의 충남 홍성군인 홍주목과 현재의 충남 청양군인 청양현에서 작성된 준호구입니다. 분판. 분을 기름에 개어 발라 먹이 스며들지 않도록 만든 나무판입니다. 먹으로 글씨를 쓰고 지우며 종이가 귀할 때 널리 사용하던 도구입니다. 호패. 호패는 조선시대에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발급한 패로 오늘날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호패는 2품 이상 및 3사의 관원인 경우에만 관청에서 제작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호패는 폐용자 스스로 단자를 만들어 관청에서 낙인받았습니다. 수진본 경서. 서원 위에 올려진 것이 수진본 경서입니다. 일반적인 경서의 크기보다 작게 하여 휴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수진본이라고 합니다. 사서오경이나 시문류, 가례 등 평상시 자주 보는 글을 작은 글씨로 써서 소매에 넣고 다녔습니다. 관원례. 관례는 조선시대의 성인식이었습니다. 15세가 넘으면 남자는 상투를 틀고 관모를 쓰는 관례를, 여자는 쪽을 쥐고 비녀를 꽂는 계례를 행하였습니다. 또한 선비들은 태어나면서 아명을 가졌는데 관례를 치르면 어른의 이름인 자를 받았습니다. 혼례는 관례를 치른 성년 남녀가 부부의 인연을 맺는 의례로 납체, 납회, 초행, 초례, 신행, 신방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태어난 년, 월, 일, 시를 적은 사주단자로 궁합을 맞추고 좋은 날을 골라 혼사를 정했습니다. 혼서지는 혼인의 증표로서 신랑의 아버지가 직접 글을 써 사당에 고한 다음 예단, 예물과 함께 함에 넣어 혼례식 전날에 신부집으로 보냈습니다. 혼례상에는 촛대와 장닭, 금슬을 상징하는 청실홍실, 절개를 상징하는 소나무와 대나무, 장수와 다산을 의미하는 대추와 밤 등을 올렸습니다. 별전 열쇠패. 여러 개의 별전을 엮어서 장식한 열쇠패입니다. 주로 혼수폼으로 안방 가구에 장식하여 복을 기원했습니다. 별전이란 화폐 원료인 동의 순도와 무게를 확인하기 위해 주조한 기념화를 의미합니다. 수복, 부기의 내용을 담은 문양, 문자 등을 넣어
사람들의 소망을 함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폴 자쿨레의 보물과 신부. 폴 자쿨레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3세부터 일본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작품명 보물과 신부는 그가 한국으로 이주한 어머니와 왕래하며 한국인의 모습을 다색 목판화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는 1934년 서울 미스코시 백화점에서 판화전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본 작품을 통해 20세기 초 프랑스인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인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도투락댕기와 족두리. 도투락댕기는 신부가 혼례용으로 사용하던 댕기입니다. 큰 댕기라고도 하며 보통 짙은 자주색 비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족두리는 조선시대 여성이 예복에 갖추던 머리 장식으로 영종조 때에 가채가 금지된 이후 유행한 혼례용 관입니다. 허운서와 혼수물목. 허운서는 신랑 집에서 보낸 청혼서에 대해 신부 집에서 혼인을 허락하는 문서입니다. 혼수물목은 신랑 집에서 혼인의 허락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예물 및 혼수물목을 함에 넣어 신부에게 보낸 문서입니다. 의식주 생활. 조선시대의 의식주 생활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은 세시풍속입니다. 세시풍속은 농경사회인 조선의 사회와 문화를 반영한 전통문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절도 이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놀이와 오락만이 아닌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하나의 의례였습니다. 기산풍속도. 기산풍속도는 근대 개항기 화가 김준근이 그린 풍속화입니다. 기산은 김준근의 호를 뜻합니다. 그는 19세기 말 부산 원산 등의 개항장에서 주로 서양인들에게 그림을 판매했습니다. 특히 그의 작품 중 형벌, 제례, 장례 장면은 이전의 풍속화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들로 조선의 풍습을 서양인들에게 알린 중요한 작품입니다. 쪽빛 솜저고리. 귀한 염료인 쪽물로 여러 번 물들인 겨울용 저고리로 추위를 막기 위해 목화솜을 두둑히 넣었습니다. 겉옷감과 안쪽 솜을 분리해서 세탁해야 하므로 손품이 많이 필요한 고급 의류였습니다. 조선 풍속약화. 조선 풍속약화는 일본 메이지 시대 초기에 일본인이 우리나라의 풍속을 의복 중심으로 서술한 책입니다. 일본인 작가가 직접 우리나라 풍속을 그린 오직 하나밖에 없는 책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과거와 벼슬. 과거는 고려와 조선의 관리 선발 제도로 응시 제한은 없었으나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속과인 생원 진사시에 합격하면 백패를 받고 성균관에 입학해 대과를 준비할 수 있었으며 대과에 합격하면 홍패를 받고 관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각종 역을 면제받아 향촌사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관료를 뽑는 문과 이외에도 직업군인을 뽑는 무과, 통역과 외교 담당 관리를 뽑는 역과, 의료 담당 관리를 뽑는 의과, 법률 담당 관리를 뽑는 율과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이외의 관리 선출 제도로 간단한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취재, 덕망이나 학문이 뛰어난 인재를 관료로 추천하는 천거제가 있었습니다. 노옥현 시권. 시권은 과거 응시자들이 제출한 답안지 혹은 채점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위 시권은 조선시대의 노옥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52세에
공주 감시에 응시한 답안지입니다. 감독관은 순찰사 강시영이었고 부감독관은 서천군수 이철영이었습니다. 시제로 한나라는 건국된 지 5대가 지나 건원에 이르러 융성해졌다. 그래서 현재 황제의 본가를 지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노성현 등장. 등장은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관청에 올리는 조선시대 청원서를 뜻합니다. 이 등장은 현재 논산 지역인 노성현의 서리 강인호 등이 윤계문 형제의 역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윤계문 형제는 해당 관청의 수리비용 200량을 전담한 공로가 있었습니다. 교지, 교지함. 송병선의 통은대부 사복시정 임명교지입니다. 통은대부는 조선시대의 문신 정삼품 하계의 명칭이었습니다. 사복시정은 임금의 가마와 외양간, 목장을 관장하는 관직인 사복시의 으뜸벼슬이었습니다. 책 거리도. 책을 비롯한 도자기, 문방구 등을 그린 그림으로 독서를 권장하고 출세와 행복을 염원하였습니다. 책거리도는 18세기 후반에 궁중화풍의 책가도와 함께 19세기에 민화로 확산되면서 민간에도 성행하였습니다. 태사해. 태사해는 신코와 뒤축에 태사자 무늬를 넣은 양반 남자의 신발입니다. 사대부의 평상복에 신었던 신으로 조선 중기부터 양반층에서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상례와 제례. 상례와 제례는 인생의 마지막 통과 의례로서 전통 예절 중 가장 중요시되었으며 돌아가신 분의 죽음을 인식하고 남은 가족이 슬픔을 극복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유교식 상례는 주자가례를 바탕으로 한 예서의 기준에 따라 조상이 숨을 거둔 후부터 탈상시까지 슬픔을 적절히 표현하였습니다. 제례는 조상에 대한 추모의 정을 표현하는 의식으로 각종 제사를 통해 조상에 대한 공경과 효도를 강조했습니다. 김장생 관찰. 김장생이 송진사에게 보내는 안부편지입니다. 편지에 황촉 2자루를 보내니 제사에 쓰라는 당부와 함께 막내딸과 남편이 영남으로 가서 모녀가 이별하여 며칠 동안 울고 있으니 마음이 불편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송준길 관찰. 송준길이 손자에게 보내는 안부편지입니다. 손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건강과 전염병을 염려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사례편람과 상례비유. 사례편람은 조선 후기 문신이자 학자였던 이재가 관인상례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고 실제 적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편람식으로 편찬한 예서입니다. 이재는 이이, 김장생, 송시열, 김창엽으로 이어지는 기호학파 학통을 수립한 학자로 예학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상례비유는 주자가례의 상례에 관한 해석을 취합한 예서입니다. 조선 중기 신의경이 저술한 것을 바탕으로 김장생이 교정증보하였고 김집이 교정하여 1648년에 간행하였습니다. 한시 분재기. 분재기란 재산의 상속과 분배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한시 분재기는 1683년 9월에 우단규에처 한씨에게 발급한 재산분배 문서입니다. 분재기는 상속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허여문기, 화훼문기, 별금문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별금문기로 혼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재산을 지급하는 문서입니다.
송국기 묘지. 생원 송국기와 부인 김씨의 묘지석으로 1712년 작성되었습니다. 묘지석은 죽은 사람의 가족관계, 조상의 계보, 생모일, 행적, 무덤의 소재 등을 기록하여 무덤에 부정한 판석입니다. 청화백자 쌍용문호. 청화백자는 순도 높은 백자에 청색 코발트 안료로 무늬를 그린 다음 투명 유약을 입혀 구워낸 도자기입니다. 주로 왕실과 사대부가에서 사치품으로 사용되었고 민간에서는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14세기 말에 명나라에서 조선으로 전해져 15세기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생산되었습니다. 조선 초기 청화백자에 그려진 용문양은 독특하고 안정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발톱이 5개인 중국의 용문양과 달리 3-4개의 발톱을 가진 용을 표현하여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유물은 주요 문양으로 발톱이 4개인 용 2마리와 구름 무늬를 그려 넣었습니다. 용의 머리는 두텁고 주둥이는 짧으며 몸집은 우람합니다. 2마리의 용이 비틀어진 형태를 생동감 넘치게 표현하고 보조 문양으로 백자의 어깨와 몸통에 아래쪽에 커다란 여의두문대를 둘렀습니다. 분청사기 초라무늬병. 분청사기는 14세기부터 16세기 중엽에 생산된 도자기입니다. 진한 갈색이나 회색 도자기의 표면에 백토를 얇게 말라서 어두운 태도의 색깔을 드러내는 독특한 기법을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상감기법, 인화기법, 철화기법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본 유물은 백토를 바른 후 철분이 섞인 물감으로 무늬를 그린 것으로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많이 출토되는 양식입니다. 대담하고 자유로운 무늬로 보아 공주 학봉리의 제작품으로 추정됩니다. 분청사기, 인화문, 장흥고명 발. 궁중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관청인 장흥고가 새겨져 조선 태종년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면 안쪽에 국화무늬와 바닥 쪽에 나비무늬를 통해 제작 지역을 충청 공주나 전라 광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청화백자 철쭉문병. 유약의 색이 맑고 깨끗하며 형태도 아름다운 청화백자로 당대의 백자 중 최상품으로 평가됩니다. 청색의 코발트 안료로 철쭉이 보이는 독특한 꽃무늬를 그린 작품입니다.